강세리, 너 정신 나갔어? 어떻게 최자영을 납치할 생각을 해? 나난 기찬을 위해서. 당신이 강규철 비자금 찾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걸 내가 먼저 찾아내서 당신이 날 믿고 당신 편에 세워주길 바랐다고. 제이나 아빠가 해외 계좌에 비자금을 숨겨놨단다. 엄마가 치매로 많은 걸 잊었어도 아빠가 마지막에 남긴 말만큼은 끝내 놓치지 않았어. 그건 바로 널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이건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어서 YL 주식을 전부 사들여 회장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라. 오늘은 강세리에게 납치당했던 최자영이 치매에도 꺼지지 않는 강한 모성애로 끝내 진실을 기억해내며 제인을 지켜내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자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숨겨왔던 충격 반전의 진실, 지금부터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최자영이 납치된 다음 날 황기찬의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똑똑 소리와 함께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 큰 폭탄을 들고 온 듯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홍만수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진짜로 잡았다고? 박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엔 묵직한 긴장과 압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취조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수갑에 묶인 홍만수가 의자에 내동댕이 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홍만수의 머리는 푸석하게 엉겨 붙어 있었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 악취마저 풍겼습니다. 박 형사는 황기찬의 곁으로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드릴 말씀 각오하셔야 합니다. 충격이 클 겁니다. 그 순간 고개를 떨군 홍만수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세리 팀장님이 5억을 주며 최자영 여사님을 납치해 오라 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지며 하얗게 질렸고 턱 근육이 바위처럼 뻣뻣해졌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하나 데려오는 게 뭐 어렵냐고 식은 죽 먹기라더군요. 순간 황기찬의 눈빛에 살기가 번쩍이며 일렁였습니다. 강세린 인연이 결국.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의심하던 악몽 같은 생각이 현실로 드러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YL 그룹 비서실. 강재인은 고모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한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승우의 뺑소니 누명이 풀려 잠시 안도했지만 재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민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내가 잠깐 시장에 다녀온 사이 어머니가 휴대폰을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인의 얼굴은 피가 싹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고 목소리마저 갈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예요? 오후 3시에 나갔는데 5시에 돌아오니까 이미 안 계셨어. 내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민준의 자책 섞인 목소리에 제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김도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충격과 안타까움이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제인 씨, 소식 들었어요? 도윤 씨 어머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휴대폰까지 두고요. 제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옆에서 강미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자주 가시던 곳은 없어요? 병원은 다 확인했죠? 이미 다 확인했어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제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은 진동처럼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멀리 가실 수도 없어.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순간 도윤이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예전에 강세리가 어머님을 데리고 가려다 우리가 막은 적 있죠. 제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세리가. 에이, 아무리 악랄해도 치매 걸린 어르신에. 하지만 미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인의 가슴 깊숙한 불안은
더욱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이미 그녀의 직감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하시기만 해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무실 안을 가득 메우며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날 낡고 허름한 폐가 안.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썩은 나무 냄새가 퍼져나가며 음산한 공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스며든 희미한 햇빛만이 이 축축한 공간을 간신히 밝혔습니다. 그 한가운데 낡은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는 최자영. 치매 환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킥! 낡은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초조하게 흔들리는 눈빛,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엉뚱하게도 하얀 봉지에서 꺼낸 듯한 크로와상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세리의 목소리는 억지로 친절을 가장한 듯한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자영은 조금 전까지 멍하니 잠에서 깨어난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맑고 서늘한 눈빛을 세리에게 정면으로 꽂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최자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허공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 아, 제발. 어제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세리가 의자를 걷어차듯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짜증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자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너 세리 아니냐? 세리 맞지? 세리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 내가 세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순간 자영의 눈빛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채 웃기네. 내가 치매 연기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네. 바보 같은 것. 겉으로는 떨리는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딸 제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세리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동자에 탐욕을 가득 담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강규철 회장이 숨겨둔 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최자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그 순간 자영의 가슴 속에서는 치매 환자의 가면을 쓴 반전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세리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고 불안에 떨며 허공만 더듬는 모습은 진짜 치매 환자 그 자체였습니다. 쾅! 세리가 주먹으로 옆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 물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물이 사방에 흩뿌려졌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대답해. 세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급함으로 떨렸습니다. 완벽하게 짜놨다고 믿었던 계획이 벽에 가로막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최자영은 속으로 비밀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쳇, 멍청한 년 내가 진짜 정보를 줄 것 같아. 내 딸 제인을 괴롭힌 데가 반드시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세리는 억눌린 감정을 사귀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꺼낸 건 편의점에서 산 크로와상과 주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자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요. 안 먹으면 제인 못 본다니까. 그러나 자영은 고개를 획 돌리며 빵을 밀어냈습니다. 입술을 앙다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부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싫어요. 저 집에 갈래요. 자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폐가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리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제인 보고 싶으면 좀 먹으라니까. 그러나 자영은 눈을 꼭 감은 채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고집스러운 아이처럼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세리는 결국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이 아줌마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장난치는 거야? 아우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세리가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철저히 짜놓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치매에 걸린 한 노인의 툭심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자영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는 모성애의 강인함이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불안한 걸음으로 창가에 다가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황기찬에게서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상황은 그녀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폐가 안 한쪽에는 치매 노인을 가장한 자영에 숨겨진 연기와 반대편에는 점점 몰려가는 세리의 광기 어린 초조함이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Y그룹 회장실. 똑똑. 박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중대한 결정을 재촉하는 듯한 냉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세리 소환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침묵 끝에 황기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갈등과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일단 기다려라. 박 형사의 표정이 굳었지만 황기찬은 창가로 다가가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제인이 어머니를 향한 헌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살피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 그 모든 장면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황기찬. 강세리 어디야? 짧은 신호음 끝에 들려온 세리의 목소리. 저 집이에요. 지호랑 같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겉으론 태연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황기찬은 손에 쥔 홍만수의 진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최자영 여사님, 강세리 팀장이 시켜서 납치했습니다. 차갑게 새겨진 글자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자영, 너 맞지? 네가 납치한 거 아니야? 말끝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세리의 날 선 목소리. 아, 또 그 얘기예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해? 황기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진술서에 적힌 구체적인 정황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세리야, 사실대로 말해. 여보, 정말 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서 뭐가 좋아요? 아무리 내가 제인이가 미워도 엄마를 납치하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억울함과 분노를 가장한 세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의심이 드디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다.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는 그의 눈가엔 제인과 함께했던 따뜻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곧이어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세리 팀장 잡으시겠습니까? 박 형사의 물음에 황기찬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홍만수가 뭐라고 했지? 정확히 어디라고 했나? 여의도 끝자락 버려진 폐가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추격하는 맹수처럼 얼굴에 결단의 기운이 서렸습니다. 그곳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겠나? 회장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내 황기찬의 눈빛은 굳센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기찬은 차갑게 달려갔습니다. 으스스한 폐허 한가운데 낡은 검은색 컨테이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최자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다가갔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파노라마 기능으로 주위를 촬영했습니다. 컨테이너 출입구 위치 올 증거를 남기듯 찍어두고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책상에 쓰러지듯 앉아버린 황기찬의 어깨는 세상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처졌습니다. 그 시각 YL그룹 디자인실. 제인, 도윤, 미란이 밤새 어머니의 행방을 놓고 고민하던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신 황기찬. 메시지를 본 순간 제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지금 상황에 이 인간이? 그러나 곧 화면에 떠오른 건 충격적인 사진 첨부 파일. 검은색 컨테이너 여의도 끝자락 세 번째. 이게 뭐야? 설마 엄마가 저기에 계신 거야? 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윤 씨, 보세요. 여기에요. 엄마가 있는 곳. 뭐라고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황기찬이.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기찬이. 설마 그놈이 아직 양심이 남아있었다고? 제인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 컨테이너 안자영.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사흘간의 지독한 고통으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엔 검게 번진 다크서클, 바싹 마른 입술, 초점 잃은 눈빛. 그 앞에서 세리가 의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광기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 비자금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세리는 손에 든 로프를 바닥에 내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제인이 다시는 못 만나요. 아니, 목숨조차 보장 못해요. 최자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지막 협박의 칼날이 점점 자영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아, 미치겠어. 이 늙은이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완벽하게 짜놓은 계획이 한순간에 침에 걸린 노인의 연기에 휘둘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자영은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제인이가 누구예요? 그 모습은 완벽한 치매 환자 그 자체.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제인아. 엄마가 반드시 네 곁으로 돌아간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딸을 향한 불굴의 사랑과 세리에 대한 차가운 경멸이 동시에 끓어올랐습니다. 세리는 바닥에 떨어진 빵 봉지를 움켜쥐며 비틀거리듯 자영 앞에 다가왔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에는 이미 간절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줌마 제발 이거라도 잡수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진짜 죽어요. 그러나 자영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빵을 밀어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혔고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최자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 아파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심장마비라도 온 듯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뭐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히 자영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최자영은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서 기우뚱 쓰러지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진짜 죽어가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세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어버리면 비자금 비밀은 영영 못 듣잖아.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상황실 스피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고자님,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검은색 컨테이너 쪽이요. 그 순간 최자영의 눈빛이 번쩍이며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됐다. 이제 제인이가 날 찾을 수 있겠구나. 곧 만날 수 있어. 세리는 전화를 끊고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꼬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자영은 여전히 가슴을 움켜쥔 채 마치 심장 발작이라도 난 듯 신음소리를 내며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헛가슴이 너무 아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올수록 세리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이러다 다 들통나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와 패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들것에 실려나가는 최자영.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계획된 연극이란다. 구급차 안 응급처치 도중에도 최자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리의 마음속은 이미 불안과 초조로 뒤엉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계획이 이렇게 꼬이다니.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편 여의도로 달리던 제인과 도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요? 제인의 얼굴에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급박한 사이렌이 병원 앞에서 멎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를 따라온 세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속에서 혹시 내 정체가 드러나면 하는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마치 쫓기는 범인처럼 병원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빨리요. 당장 출발해요. 한편 응급실 안 간호사가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자영은 힘없는 듯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 강재인 번호예요. 10-2568.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 공기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 팽팽해졌습니다. 최자영이 힘겹게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이나 기력이 없어서 쓰러진 척했을 뿐이야. 심장마비. 전부 연기였단다. 제인의 눈이 충격으로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연기요? 자영은 주변을 한번 곁눈질하더니 제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쉿! 누가 들을지도 몰라. 강세리가 날 납치했어. 네 아빠 비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 하지만 모른다고 했어. 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리가 정말 납치했다고요? 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의도 쪽 허름한 컨테이너에 날 묶어뒀다. 하지만 내가 심장 발작 연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급차를 부르게 만들었지. 제인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엄마 얼마나 무서우셨을 텐데. 하지만 자영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괜찮다, 제인아. 무서운 건 잠깐이다. 중요한 건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순간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며칠간 굶으셔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보이네요. 수액 치료받으시면 곧 회복됩니다. 제인이 의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곁에서 도윤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를 반드시 고발해야 해요. 유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살인 미수급 중범죄입니다. 제인의 눈빛이 번쩍이며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맞아요, 도윤 씨. 더 이상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제인이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실종 및 납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차분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제인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강세리라는 여자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무려 4일 동안 감금당했어요. 큰 부상은 없으시지만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YL그룹 회장실. 박 형사가 들어와 황기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잿빛처럼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 강세리를 반드시 찾아야 해. 이대로 두면 더 끔찍한 사고가 터질 수 있어. 회장님, 이미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공항, 터미널까지 전부 긴급 연락을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또 어떤 미친 짓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럼 지호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치겠네. 황기찬의 목소리는 강세리에 대한 분노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이 뒤엉켜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세리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떡해? 경찰이 나를 쫓고 있대, 제발. 황기찬의 눈빛이 번쩍이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최자영을 납치하다니. 당신 겁도 없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야? 세리는 흐느끼듯 다급히 외쳤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위해서였어. 강규철의 비자금 당신이 애타게 찾고 있었잖아. 내가 그걸 찾아내서 당신의 신뢰를 얻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세리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긴 채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완전히 미쳤네. 나 너무 무서워. 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마. 지호는 어떻게 해? 우리 아들이잖아.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호는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자수해. 더 도망친다면 형량만 무거워질 뿐이야.
그러자 세리의 목소리는 순간 얼어붙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하지. 당신이 날 버리려는 거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도 비리투성이잖아. 다 알고 있어. 내가 무너진다면 당신도 함께 끌어내릴 거야. 나 혼자만 끝장나지는 않을 거야. 세리야, 세리야. 뚝 전화가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박 형사는 굳은 얼굴로 다가와 낮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세리 씨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입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번뜩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반드시 빨리 찾아. 비상이야. 경찰관들이 도착해 최자영의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자영 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빵을 주긴 했지만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독이 들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인이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강세리는 언제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관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곧 소식이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호성이었습니다. 도윤아, 뉴스 봤느냐? 세리, 그 여자에게 수배령이 떨어졌다더구나.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지금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최자영 여사님은 무사하신가?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십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도윤아,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알겠습니다, 삼촌. 도윤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 조사가 끝나자 최자영은 힘겹게 손을 내밀어 제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인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그러나 제인은 눈물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제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액 치료를 마친 최자영은 얼굴의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의 표정은 차츰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감춰온 더 큰 비밀을 꺼내려는 듯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사실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제인은 숨을 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엄마? 최자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결연한 눈빛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해외 계좌에 거대한 비자금을 숨겨두셨어. 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도윤의 표정에도 충격이 번졌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세리는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 썩어 빠진 황기찬이 입을 댔을 거야. 썩을 놈이 회장이 되면서 너희 아버지 서류들을 모조리 뒤졌으니 말이야.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결코 알지 못했을 거야.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최자영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500억은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넘게 장기 보유한 ETF 주식까지 있으니 그 가치는 상상 이상일 거야. 제인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충격을 삼켰습니다. 500억 원? 게다가 30년 동안 묵힌 주식까지 그런 엄청난 돈이 숨겨져 있었다니. 최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 제인아, 이제 네가 회장 자리에 앉아야 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마지막 방패야. 최자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울림은 흔들림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최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 언젠가 제인이 네가 거대한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셨지. 이 돈과 주식이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제인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어요? 최자영은 제인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최자영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해외은행 철통 보안이 유지되는 VIP룸. 제인과 도윤 그리고 최자영은 긴장으로 굳은 얼굴로 은행 직원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두꺼운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한 뒤 계좌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총 금액은 약 550억 원입니다. 제인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현실로 드러난 거대한 숫자가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 정도까지. 그날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숨겨진 거대한 자금이 마침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YL그룹 회장실. 황기찬은 차갑게 켜진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부인 강세리, 전격 구속. 비자금 조성 혐의 조사 착수. 정체불명의 대규모 자금, YL그룹 주식 대량 매수. 주가 급등세 돌입. 이틀 후 YL그룹 주주총회장. 정장을 입은 제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하자 회의장은 술렁이며 긴장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많은 주주와 임직원들의 시선이 한몸에 쏠렸습니다. 황기찬은 얼굴이 굳은 채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은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YL그룹의 새로운 대주주 강제인입니다. 제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YL그룹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길만을 걸을 것입니다.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YL그룹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큰 환호와 박수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황기찬은 싸늘하게 굳어앉아 있었지만 이미 권력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고요한 언덕. 강규철의 묘비 앞에 꽃다발이 놓였고 제인과 최자영, 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YL그룹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황기찬의 비리를 파헤칠 힘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그를 나락으로 내팽개치고 던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도혜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자영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셨죠? 우리 딸이 결국 해냈어요. 도윤은 제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자 제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윤 씨.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강제인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숨막히는 복수극, 드라마 보따리였습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진실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